저희는 이번에 프로톤 NMR을 이용하여 들기름에 대한 히팅 이펙트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름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가열하는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과 그렇지 않은 기름으로 나눠집니다. 들기름의 경우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기름 중 하나인데요. 들기름의 경우 가열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변화에 대해서 프로톤 NMR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피크의 적분값을 이용해 수식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을 진행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데하이드에 대한 피크의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피크에 대해서 적분값을 데이터화시켜 수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R² 값은 0.998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얻었으며 가열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들기름에 대해서 해당 피크의 인텐시티에 대한 적분값을 통해 가열한 시간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오랜 시간 가열하여 데이터를 얻어낸다면 8시간 이후에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메탈 아세틸 아세토네이트 착화합물의 합성 및 특성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의 목적은 메탈 아세틸 아세토네이트는 여러 화학 제품과 공정 과정에서 촉매, 경화제, 가교제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금속 켈레이트 베이 화합물인 메탈 아세틸 아세토네이트 착화합물을 합성하여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와 자화율을 측정하여 착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메탈 아세틸 아세토네이트의 첫 번째로는 UV 비지블 데이터입니다. 최대 흡수 파장의 위치가 주기율표의 순서와 일치한 크로뮴, 망간, 철, 코발트 순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화배 수간호 도표를 이용하여 각 화합물의 흡수띠의 전이와 델타5를 알아내었습니다. 델타5의 크기 또한 주기율표 순서와 일치함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철 아세틸 아세토네이트의 델타5의 값을 확인하여 보면 너무 작은 값을 얻었으므로 탄화배 수간호 도표로 델타5의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화율 데이터입니다. 외부에 일정한 자기장을 걸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큐리 법칙에 따라 시료의 자화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는 측정한 자화율을 직선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큐리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프를 통해 홀전자의 수와 스핀 상태를 알아내었습니다. 크로뮴, 망간, 철은 고스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코발트, 아세틸 아세토네이트는 예외적으로 음수값을 나타내어 저스핀임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표준물질 첨가법을 이용하여 소금 속의 마그네슘을 정량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소금이 있고 소금마다 맛과 색, 성분의 함량 등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마그네슘은 사람 몸속에 필요한 필수 무기 원소이며 소금에서는 쓴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품질의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은 소금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방법은 미지 시료를 매트릭스 매칭시킨 시료들과 검정 곡선으로 나타내서 미지 시료에 구하고 싶은 원소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소금을 매트릭스로 넣고 MgSO4를 조금씩 첨가하였습니다. 이 소금은 저희가 사용한 소금이며 분석한 결과 소금 속 마그네슘의 함량은 0.1653g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고리형 아미딘 합성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천연 및 제약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고리형 아미딘은 유기 합성 및 의학화학에서 중요한 구조적 모티브입니다. 저희는 여러 시작 물질을 이용하여 고리형 아미딘 합성의 반응 경향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의 연구 결과는 시작 물질로 여러 취한체가 달린 피리딘과 아이소키놀린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물질의 경우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원체가 전자를 끊는 기인 경우 반응하는 부분의 전자가 부족해서 반응성이 증가하여 수득률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전자를 주는 기인 경우 반응하는 부분의 전자가 풍부해져 반응성이 감소하여 수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과 17학번 정원경입니다. 저는 립스를 이용한 소금의 주요 원소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립스는 펄스 레이저를 시로 표면에 집속시켜 플라즈마가 생성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립스를 이용하여 소금 속의 주요 성분 칼슘, 마그네슘을 분석하여 ICP-OES와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마그네슘 280.27나노미터에서 립스와 ICP-OES의 상관관계에 대해 표현해 보았을 때 R스퀘어 값이 0.98098이 나왔고 R스퀘어 값이 1과 가깝기 때문에 두 기기 간의 유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박은혜입니다. 램시마 항체 치료제 IgG의 제조 및 기질 결합 특성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험 목적으로는 램시마 IgG 항체의 형광 물질을 표지하고 표지된 항체 단백질을 제일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 및 울트라 필트레이션 방법으로 정제한다. 형광 표지된 IgG 단백질을 이용하여 기질과의 결합 특성을 연구한다. 형광 표지된 항체의 종합 상태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 ASC/GPC 방법으로 교차 확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램시마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레미케이트를 복제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는 TNF-알파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IgG 단백질 TNF-알파가 분광학적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UV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280나노미터에서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방은 IgG와 TNF-알파를 구분짓기 위해 IgG에 알렉사플로어 568이라는 단백질 염료를 붙였습니다. 두 차례 실험한 결과 그림과 같이 577나노미터에서 형광이 라벨링 되었고 계산 결과 각각의 단백질당 2.77개, 2.79개가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목포대 화학과 유기화학 연구실 2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유빈, 이형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파라나이트로 아닐린 합성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물질은 산업용으로 파라레드 등의 다양한 염료의 전구체 혹은 케블라를 합성하는 데 이용되는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합성하는 전구체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벤젠으로부터 나이트로화를 하여 나이트로벤젠을 합성하였고 이후 환원을 시켜 아닐린을 만들었습니다. 오소와 파라 중 파라를 메이저로 갖기 위해서 아멘키를 아마이드 그룹으로 치환하여 아세트 아닐라이드를 합성하였고 이후 다시 나이트로화를 진행하여 파라나이트로 아세트 아닐라이드를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가수분해시켜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얻고자 하는 파라나이트로 아닐린을 합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